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스테이킹 인버커 최종 세팅을 공유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은 한 100딥 정도 하는 제 세팅을 보여드렸었죠.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좀 더 저렴한 버전은 없냐고, 제가 초반에 올렸었던, 초창기에 올렸었던 가성비 버전은 업데이트가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 제가 올렸던 100딥 세팅에서 제일 비쌌던 아이템 두 개인 기바람 허리띠랑,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패시브에 제가 이쪽 위치에 보라나, 영웅적인 비극에서 보라나 주어를 꼈었는데, 그 두 개를 지금 시세를 오늘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80% 기바람이랑 보라나 주얼만 합쳐도 거의 70딥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세팅에서 거의 70%의 가격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템이 두 개였는데, 그걸 제외하고 그냥 기바람이랑 비싼 유닉 주얼 없이 세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5딥에서 30딥 정도 들어간 세팅이고요. 보시면 그 중에서도 이 호화가 제가 기존에 끼고 있던 거 10짜리를 타락해서 12로 만든 요걸 끼고 있기 때문에 요게 한 10딥 정도 할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일반 10짜리 호화로 낀다고 하시면은 여기서도 한 6, 7딥 정도를 더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최저선으로 맞추면 10, 20딥 안으로도 전체를 큰 차이 없이 맞출 수 있는 세팅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스킬이랑 패시브랑 장비 소개랑 그리고 매핑이랑 보스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금 가장 어려운 피나클 컨텐츠죠. 복제된 영토 4단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금 기바람을 뺀 상태에서 제 스탯 수치인데요. 그때 전에 보여드렸던 템들에서 다른 것들은 거의 바뀌지 않았고, 요 기바람 하나만 바뀌고, 또 신발을 그때 제가 이 스킬에서 광폭이 체젠이 없어가지고 쓰지를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광폭을 쓰려고 이 체젠 옵션을 달린 신발로 갈아 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랑 요 벨트만 좀 차이가 있고 아이템 세팅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스탯은 지금 상태로 이렇고요. DPS가 지금 마을 기준에서 상당히 많이 낮아졌죠. 예전에는 42만, 43만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26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게 이 광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꼭 이걸로 쓰시라는 거 한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세팅한 걸 보여드리는데, 일단 육척봉입니다. 여기서는 이 타락이 되어 있는 아이템을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힘 5당 피해 12%짜리,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퀄리티 20% 제대로 달려 있고 쇼켓 두 개가 잘 뚫려 있는지를 확인해서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저처럼 공속 10% 이제 룬을 박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원소 관통 옵션 15%짜리 두 개를 박아서 30% 원소 관통을 챙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30%를 챙겼다면 여기서 이제 패시브에서 저는 이 노드에서 관통을 30%를 챙겼는데, 요 세 개를 빼고 다른 D를 추가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전령 옵션을 더 한다던가,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세 개를 찍어서 이걸로 이제 이속이랑 공속을 좀 더 챙기거나 그런 식으로 좀 돌려서 세팅을 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일단 이걸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는 전에 똑같이 보여드렸던 에너지 보호막 위주로 세팅된 투구. 요 투구가 일반 템 중에서는 또 좀 비싼 편일 거예요. 에너지 보호막이 450 정도 되고 스탯이 하나 달려 있고 이렇게 저항까지 붙은 거는 제 기억에 이것도 한 4, 5딥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매물을 잘 찾아보시면 훨씬 더 싼 가격에도 조금 타협하신다면 뭐 에너지 보호막을 400 정도로 구한다던가 430 이런 식으로 낮추면은 눈을 조금만 낮추시면 더 싼 값에 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빅투스, 모리오르 인빅투스인데 저는 전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특이하게 일반 방어력이 달린 걸로 썼습니다. 여기에 모조가 붙으면 굉장히 비싸져요. 이 모조 10%가 붙어 있고 쇼켓 5개가 뚫려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만 해도 이미 30딥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조 대신에 전 일반 방어력을 넣었고요. 그리고 저는 전에도 이걸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왜 룬에 이 모저를 안 받고 왜 이걸 박았냐, 이 에너지 보호막 20%짜리 5개를 박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제게 이제 좀 값이 싸가지고 요 수치가 좀 낮아요. 그래서
회피랑 에너지 보호막 수치가 별로 높지 않았는데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이 룬을 5개를 다 박아야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인버커 패시브를 통해서 정신력 80을 겨우 확보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 80을 꽉꽉 채워서 써야 됐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이 회피랑 에너지 보호막 수치를 맞춰서 이 정신력을 확보하려고 이걸 박은 겁니다. 만약 여기가 기본 옵션이 더 잘 달린 걸 구하시면은 모조 같은 걸 좀 섞어서 이 수치를 또 조절할 수 있겠죠. 나는 뭐 이 중에 유지 패시브 하나를 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저를 박으면 나중에 템 세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벨트는 이제 기바람에서 어쩔 수 없이 저항을 맞추기 위해서 이 3저항이 달린 나무 벨트나 샀는데요. 이건 그냥 뭐 한 20액짜리인가? 그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이거 별로 값 안 합니다. 경매소에서 잘 찾아보시면 1딥까지도 할 필요 없고요. 나중에 이제 결국 기바람으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임시로 거쳐가는 템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모든 저항을 다 챙기면서 30% 정도 되는 저항을 자기한테 모자란 저항을 챙겨가는 옵션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발은 그때 말씀드렸던 체젠을 하나 챙기기 위해서 스탯 하나를 포기하고 체젠이 달려있는 신발로 바꿔 꼈고요. 여기 보면 이속이 굉장히 낮은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폭지를 쓰면은 이속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속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템을 구했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모자란 화염 저항 하나를 이제 달아놨고요. 그래서 총 저항 수치가 전보다는 네, 조금 이제 그때는 화염이 좀 모자랐는데 이번엔 번개가 좀 모자라게 세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도는 데는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회피랑 방어도 수치는 이 정도 됩니다. 또 보시면 내실 수치가 보라나 주어를 뺐기 때문에 전에서 최대치가 2000 정도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패시브에서 최대한 이 기절 한계치를 더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얼들 먼저 살짝 소개해드리면 제 주얼들은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탯 그리고 이 기절 한계치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처치시 마나가 하나가 필요해서 처치시 마나 하나를 달아 놓은 거고요. 나머지 주얼들을 보시면 거의 다 네, 스탯,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기절 한계치,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에 비례해서 기절 한계치 획득하는 요 세 가지 옵션을 계속 다 챙겼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보이시죠? 스탯, 최대치, 기절 한계치, 스탯, 최대치, 기절 한계치 이런 식으로 기절 한계치를 제가 왜 계속 챙기냐 하면 결국 가장 어려운 컨텐츠인 영토에서 기절 때문에 죽습니다. 기절 한계치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모백이 기절하다 끝납니다. 들어가서 플레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죽어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컨텐츠에서. 그래서 에너지 보호막에 비례하는 CI 빌드라면 제일 약한 부분이 이 에너지 보호막은 좋지만 그에 따른 기절을 잘 걸린다라는 단점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고 추가 기절 한계치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어를 제가 다 더해보니까 최대치의 약 60% 정도 되는 기절 한계치를 획득하고 있더라고요. 최대치가 5000 정도 되니까 한 3000 정도 피를 가진 분이랑 거의 비슷한 기절 한계치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데서도 기절 한계치를 더 높이는 이런 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기절은 지금 잘 걸리지 않고 있고요. 영토에서도. 그리고 이따가 패시브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할 건데 저는 요 부분도 하나 추가했어요. 뭐냐면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의 100%를 추가 동결 한계치로 획득한다는 부분인데 영토를 돌다 보니까 동결이 은근 잘 걸리더라고요. 제가 호신부는 이 기절 호신부를 끼고 있는데 동결 호신부를 끼지 않고 기절 호신부를 낀 이유는 기절이 훨씬 더 빈번하게 걸려서 기절 한계치를 높였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기절에 방어하기 위해서 기절 호신부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동결 같은 경우는 요거 찍어줬더니 동결 걸릴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동결 한계치가 거의 5000이 높아지는 거다 보니까 이거 찍은 다음부터는 동결 한계치에 신경 쓰지 않고 동결에 신경 쓰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템 다 보여드렸나요? 전에 반지랑 이 먹거리는 전이랑 똑같고요. 전에 제가 왜 이런 세팅을 했는지는 지난 영상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목해서 하나 그냥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저는 반지에서 모저를 좀 챙겼습니다. 그래서 분광 반지를 이용해서 모저를 챙겼고요. 만약 균열 반지를 써서 균열 반지에서 이렇게 원소에다가 뭐 번개 데미지를 넣고 균열 반지에 모저를 15% 정도 챙긴 다음에
번개 속성 부여를 50%를 해주면 이 균열 반지만큼의 모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저도 달려있고 번개 피해 달려있고 스탯도 잘 달린 균열 반지는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싼 매물이 있는 저는 분광 반지를 선택한 거고, 만약 균열 반지 매물이 있다면 균열 반지로 세팅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세팅은 자유롭게 하시는 게 맞고요. 똑같은 템이란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건 반지에서 모저랑 스탯 그리고 플랫 데미지를 같이 챙겼고, 한 줄 정도는 이제 마나 최대치를 달아줬다. 마나 최대치가 높아져야 이 마나 회복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반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모저가 모능이 높게 붙는 부위이기 때문에 모능이 달려있는 옵션을 꼭 하나는 넣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나 재생, 저는 자원이 풍부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마나 재생, 그리고 전미에서는 이 에너지 보호막 관련된 옵션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부위다 보니까 에너지 보호막 챙길 수 있는 그런 옵션을 넣은 목걸이를 쓰고 있습니다. 할당은 국소 효과를 했는데요. 국소 효과는 바로 요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그 범위에 할당되지 않아도 찍을 수 있는 그 주어를 써가지고 여기를 그냥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유롭게 변형해서 쓰셔도 됩니다. 국소 효과를 쓰는 건 능력치 7%랑 이동속도 옵션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템은 거의 다 소개해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스킬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킬은 육적봉에 끼워 넣은 건 이제 잼을 옮기기 위해서 임시로 끼워 넣은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복질은 전이랑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공격 속도 증폭, 그 다음에 원소 피해 증폭, 그 다음에 비용 감폭. 효과 집중은 사실 안 쓰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복질에. 근데 효과 집중이 이 DPS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 넣든 종이 넣든 저는 쓰는 건 되게 좋은, 아주 딜 뻥에 되게 좋은 보조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크레센더보다는 이거 쓰는 게 훨씬 더 체감이 좋아서 저는 이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번개 개인, 번개들이 주기 때문에 어차피 보시면 DPS를 또 큰 폭으로 높여주죠. 그래서 번개 개인까지 이렇게 5개의 보조잼을 쓰고 있고요. 폭종은 사실 뭐 저는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한 걸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경로를 넣어놨는데 저는 이 경로가 나중에 이 광폭을 위해서 경로를 빨리 쌓아야 광폭의 효과를 또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를 좀 빨리 쌓기 위해서 이 폭종에다가 경로 획득 옵션을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소 기원은 이제 보스용으로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토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운 레어몹을 잡을 때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 번개는 꼭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벨 제일 낮은 11짜리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화가 좀 넉넉할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획득 40% 증가, 투사체 속도 감폭, 투사체 2개 더 발사하는 이 옵션으로 보조잼을 쓰고 있습니다. 격파장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동기로 쓰고 있는데 여기 뭐 차율라의 손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차율라의 손도 어차피 날아가면서 쓰는 거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 격파장법 뭔가 모션이 저는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율라 어차피 보스전에서 안 써가지고 저는 그냥 격파장법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쉬빌드라면 누구나 쓰는 으스스한 연이랑 그리고 바람의 무의. 바람의 무의는 이제 기절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을 가진 보조잼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그때 말씀드렸던 광폭으로 딜뻥을 좀 시켜줄 겁니다. 보시면은 이 광폭은 경로 효과를 증가시켜 주는데 경로는 경로 하나당 1%의 모호댐을 줍니다. 그래서 30개가 기본이고요. 30%의 모호댐에 또 거의 60% 가까이를 높여주기 때문에 30 곱하기 1.6 해보면 거의 50%에 가까운 모호댐을 광폭 하나로 그리고 경로로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폭을 꼭 넣어서 쓰고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쓰려면 근데 생명력을 잃기 때문에 체젠이 꼭 있어야 돼요. 체젠은 제가 실험해 본 결과 적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암 옵션이나 그냥 이렇게 그냥 2, 3만 넘으면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피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1에서 최대치에 이제 몇 퍼센트가 상실되는 거기 때문에 최제는 그냥 1초에 뭐 2, 3만 돼도 저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최젠이 없으면 광폭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광폭을 쓰려면 어드 옵션에서 하나는 최젠을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음의 전령은 쓰지 않고 넣어놨는데 얘는 이제 기본적인 매핑을 할 때는 얼음의 전령을 천둥의 전령이랑 같이 쓰고 투구를 3마리용으로 바꿔서
쌍전령 빌드로 매핑은 일반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이 경로석을 도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선 사냥하는 영상을 좀 먼저 패시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찍었던 거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보시면은 보라나 주어를 빼고 그냥 일반 주어를 껴놨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보시면은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결한계치 영토에서 어느 문제 때문에 영토 몹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상쇄하기 위해서 동결한계치 방어적인 부분을 많이 강화해서 패시브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쭉 가시면 여기까지 저는 주얼을 총 10군데를 쓰고 있는데 주얼이 굉장히 저는 포텐셜이 높다고 생각해서 주얼을 최대한 많이 쓰는 쪽으로 갔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어떤 스태킹 빌드랑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패시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요 에너지 보호막 그리고 추가 기절 한계치 스탯 달린 건데요. 요거 하나는 이제 명중시 경로 획득 하나는 챙겨 주셔야 됩니다. 경로를 활용하는 빌드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머지 옵션 안 보셔도 돼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스탯 달린 거. 그리고 전에도 이건 설명드렸었죠. 저는 여기 퓨레침 여기까지 가는 이 4개의 노드를 아끼려고 요걸 박아서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것도 없어도 됩니다. 이거 받고 딴 데서 좀 줄여가지고 여기 4개 찍으셔도 돼요. 얘가 이제 낭비되는 건 아닌데 이 사실 피해 증가가 사실 크게 딜에 관여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런 데서도 피증을 챙기고 이 육척봉에서도 피증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서 저는 4개를 아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 제어된 변형을 이용해서 얘만 찍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냥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 우선 일반적인 매핑 경로석을 도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어디를 가볼까요? 좀 제가 지도를 잘 돌진 않아서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그냥 경로석은 이런 걸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80레벨 정도 되는 몬스터가 있는 곳으로 갈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매핑을 할 때는 광폭을 끄고 얼음 전령을 킨 다음에 요 투구를 바꿔줍니다. 그래야 이제 양쪽으로 터지는데 대신 바꿀 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일반적인 천둥의 전령에 넣어놓은 거 요거를 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영토 돌 때는 얘를 쓰는 이유가 천둥의 전령은 어차피 보시면은 청산 스킬이기 때문에 얘로 감전을 걸지 못합니다. 청산은 감전을 소모하면서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감전을 걸지 못하기 때문에 원소 피해 그냥 증폭시키는 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3마리용 투구를 끼면은 이 번개 피해가 감전이 아니라 동결 축적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천둥의 전령의 청산이 적용되지 않고 얘도 상태 이상을 걸어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빼시는 게 쌍전령 빌드에선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빼고 쓰시면 되고요. 얼음의 전령 세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음의 전령은 얘는 이제 이 화염 피해 획득을 넣어줬는데 왜 얘를 뜬금없이 넣느냐?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의 화염 피해가 점화가 아니라 감전 확률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얼음의 전령에 달려있는 이 화염 피해가 감전을 일으켜서 천둥의 전령을 일으키고 이 천둥의 전령에 달려있는 이 번개 피해가 여기 3마리용 효과에 의해서 동결을 일으키면서 다시 얼음 전령을 일으키는 쌍전령의 기본적인 빌드 방식이죠. 두 개가 서로 물고 물리듯이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요 화염 피해를 넣은 겁니다. 이 3마리용 효과 때문에 얘를 넣은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 얼음의 전령은 감전을 걸어주고요. 이 천둥의 전령은 동결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쌍전령이 훌륭하게 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 그래서 얘는 보시면 감전 관련된 이런 옵션들을 더 넣어놨고 얘도 이것도 하시면 좋아요. 이거 하나 뺀 거 대신에 여기 제가 이 육촉폭 타격에 기본 다른 잼들을 넣어놓은 이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서 갖다 넣으려고 대신 얘는 동결을 걸어주니까 동결 축적 증폭을 여기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하고 한번 일반 맵을 돌아보겠습니다.
사실 애실 수치가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기절 저항력도 높고 동결도 거의 걸리지 않는 빌드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네, 그냥 지나가면은 일반 몹들은 뭐 어려운 게 없죠. 일반 매핑할 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쌍전령 빌드의 이제 묘미죠. 팡팡 터져가는 맛. 그래서 의식이나 균열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 마주치면 터트려 버리고요. 레어몹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좀 치고 있으면 네 이렇게 다 터집니다. 그래서 일반 매핑도 이 쌍전령 빌드를 이용해서 세마령 투구로 수합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시원하죠? 네. 뭐 폭지를 쓸 것도 그냥 폭지를 꾹 누르고 있어도 되긴 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몹이 근데 워낙 빨리 죽어버려가지고 뭐 아무튼 사실 지금 16티어 맵에 들어왔는데 일반 맵은 너무 쉬워서 어떤 빌드로 하든 네, 굳이 크게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된다. 일반 매핑에서 뭐 실현을 들어간다던가 그랬을 때도 이 세마리용 투구를 끼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펑펑 터트리면서 일반적인 매핑은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굳이 뭐 더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요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일반 매핑은 점점 CC에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한 바퀴 그냥 시험 삼아 보여드리는 용으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장비를 수합하고 이제 보스전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보스전에서는 이건 이제 다시 이걸 끼고 얘는 여기 넣어놓고 조금 귀찮긴 하죠. 근데 일반 매핑은 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요게 이제 일반적인 보스 세팅입니다. 균열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 균열 돌 때도 이거 갈아 끼고 그냥 귀찮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제가 안 옮기고 이렇게 하시면은 왜 목이 안 나오지? 네, 그냥 그냥 쭉쭉쭉쭉 밀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얘는 빼야겠네. 얘 때문에 서로 잘 안 터져가지고. 이게 되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매핑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균열도 피나클 컨텐츠 중에 제일 쉬운 컨텐츠라 별로 드린 말이 없네요. 일반 몹들은 그냥 이렇게 쭉 쓸고 나가시면 되고요. 매핑할 때 쓰는 세팅으로. 이 균열은 몹이 막 퍼져 있거나 많이 퍼져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그냥 원래 보스용 세팅으로 들어와도 큰 무리는 없긴 합니다. 지금 제가 쭉 이렇게 계속 스킬을 누르고 있는데도 마나가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패시브에서 보여드렸던 처치시 마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처치시 마나 한 옵션을 챙기지 않으면 마나가 부족해서 중간에 이렇게 한 대씩만 톡톡 치면서 지나가셔야 될 겁니다. 처치시 마나는 그래서 한 옵션 정도는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네, 끝났고요. 얘는 이따가 챙기겠습니다.
이제 다시 보스 세팅으로 넘어갈게요. 컨트롤 키고 투구를 갈아 끼고 네, 이 세팅으로 다행히 이 최대치에 따라서 이 두 배는 그대로 퍼센티지는 유지돼서 투구를 바꿔 낀다고 해서 얘가 낮아져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보스를 한번 잡아보죠. 근데 보스 딜은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약해지긴 했어요. 예전에 잡아내던 그 속도는 아니고, 그래서 좀 이제 최대치가 8,000, 9,000이긴 한데 그래도 손바닥 내려치기 같이 좀 까다로운 게 나오면 살짝 무빙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부터 또 잡는 게 느린 편은 아니라서 네, 오늘도 안 나왔네요, 호화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스전은 하시면 되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 정도 세팅으로도 사실 처음부터 이 손바닥 내려치기를 안 썼으면 더 쉽게 잡았을 텐데 조금만 피해 주시면 돼요. 쟤는 좀 아파가지고 9,800 거의 만인 것도 잘못 맞으면은 한 방에 죽을 수 있어서 살짝 피해 주는 편입니다. 네. 이거 뭔가 먹을 게 이건 잘 나왔네요. 네, 맛있는 게 나오질 않았군요. 일반 도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나가야겠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영토 도는 걸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가방을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창고에 다 박아놓고 자 이제 영토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핵심적인 이 정도 스펙으로도 영토를 충분히 4단계를 돌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사실은 찍었는데요. 제가 보여드렸던 지난번 영상처럼 100딥 정도 세팅으로 도시면은 아주 안정감 있게 전혀 긴장감 없이 돌 수 있는데 사실 애실통이 좀 많이 낮아지고 저항이 조금 빠지고 회피도 좀 낮아지고 딜도 많이 낮아졌지만 이 정도 스펙으로도 영토 4단계를 충분히 돌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토는 이렇게 찍혀 있는 상태고요. 네, 균열도 아까 이런 식으로 찍어 놨었죠. 영토 4단계 한번 들어가 보죠. 영토는 방어 기제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어려운 컨텐츠이긴 합니다. 이게 몹들이 뭐 엄청나게 센 보스가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몹들이 전반적으로 단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절이나 동결 같은 걸 잘 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방어하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 이제 죽어 있는 캐릭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아마 그래서 이 컨텐츠를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영토 돌다가 짜증나서 더 단단하고 튼튼한 탱커형 캐릭터를 키우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궁수분들도 꽤 여러 봤고요. 저희 길드 분들도 꽤 들이다 보니까 인보코 튼튼해서 좋다고 갈아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저스펙으로도 4단계를 충분히 돌 수 있다는 걸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전에 찍은 걸 들어보니까 효과음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효과음은 지금 다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목소리는 더 잘 들리실 테지만
게임하는 소리는 조금 밋밋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펙을 보시면 이제 딜이 아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죠. DPS를 보시면 그게 저기 있는 전기 게인이랑 여기서 이 전동 번개에서 얻는 이 번개 피해 획득이랑 이 광폭의 경로랑 광폭에서 뻥튀기 된 경로 효과가 다 합쳐져서 26만이 거의 50만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2배의 댐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장비를 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딜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워리어 영상들을 보니까 경로 최대치를 되게 많이 땡겨서 경로를 막 60 가까이 찍으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 옵션 어디서 챙기는지는 잘 몰라서 저는 그냥 우연히 주얼에 하나 더 붙어있는 추가 최대치 하나가 있어가지고 31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30까지 보통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아주 편안히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4단계 굉장히 힘들게 도는 캐릭터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기절 걸려가지고 이제 꺽꺽하다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저 보스 몹보다 일반적인 이 레어 몹들이 더 무서워요. 레어 몹들이 특히 마나를 흡수하는 옵션을 달고 나오면 그것도 이제 초반에 별로 이 경로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달고 나오면은 저도 그런 경우에는 가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걔한테 막 피해 다니다가 결국 몬스터들을 별목 하나 나왔네요. 어떻게 뭐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만 빼면은 사실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에 아까 경로 3짜리 보조잼을 달아놨잖아요. 지금은 그냥 저단이라서 그냥 도는데 이따 고단 가면은 제가 종을 계속 이렇게 깔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보시면은 되게 빠른 속도로 쌓아서 31까지 최대치를 쌓은 다음에 보스나 레어 몹들을 상대하는 모습을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플레이할 때 디테일이고요. 그리고 이따가 좀 조심해야 되는 옵션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몬스터에게 붙는 옵션인데요. 이 환영 강도는 이제 경로 속에 환영을 발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몬스터들이 더 단단해지고 좀 공격력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몬스터의 전체 세기가 계속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해 증가, 이런 투사체 발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일 위험한 것들은 이제 몬스터들이 기절을 잘 시키게 되는 거랑 후반부 가면 몬스터 피통 70% 이상은 거의 무조건 붙습니다. 그거랑 원소 저항 50%, 에너지 보호막 달고 나오고 이런 거 하면은 몹들이 잘 안 죽는데 나를 기절을 더 잘 시키게 되면서 그런 게 같이 붙으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때는 이제 잘 무빙을 해가면서 이제 이런 레어나 보스 몹들을 빠르게 처리해주면서 원소 기원을 이용해서 그렇게 좀 치고 빠지기를 이용하면서 몬스터들을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토는 1번 몹이라고 이제 만만히 보시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신경 쓰면은 이제 안전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유닛들은 그냥 필요 없다고 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얘 연금술사한테 갈면은 기회 파편 하나씩 줍니다. 지금 기회 파편 10개 모여서 기회 오브가 6, 아마 5딥 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5액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오브가 6액짜리 정도 하기 때문에 얘가 하나가 그냥 갈기만 해도 0.5액짜리이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잘 모아서 또 갈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유닉을 다 먹는 이유는
네, 다 가려고 먹는 거예요. 제가 쓰려고 먹는 게 아니라. 방금 뭔가 팡 하고 터지고 몬스터들이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나는 게 보이시나요? 그게 저 바람의 무의 효과인데요. 바람의 무의가 평소에는 회피치를 높여주다가 내가 한 대 명중을 당하면 그게 터지면서 주변 몬스터들을 밀어내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보조점 연결된 걸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저 보조잼이 적용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일반 잠시만요. 저 보조잼이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이 보조잼을 달아놨잖아요. 이게 얘를 틀어놓기만 해도 이제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 요 사용하는 동안 기절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용이라는 게 얘를 켜놨다라는 게 사용이 아니라 얘가 맞으면은 이 강풍의 힘이라는 적을 밀어내는 스킬을 쓰는데 그 스킬을 쓰는 사이에 누가 날 또 때려서 왜냐면 회피가 이제 지금은 4단계로 회피가 증폭시켜주는 옵션을 지금 달고 있어서 회피가 이 정도가 되는데 얘가 한 대 맞으면 이 기본 회피 버프가 없어지면서 주변 적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초들이 쌓여야 얘가 다시 회피 버프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밀어내는 때는 제 캐릭터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어냈지만 혹시 밀어나지 않은 어떤 몹이 튀어나와서 저를 때렸을 때 그때 이제 기절이 당할 수도 있죠. 그 순간에 기절을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절하면은 요 바람 파장이 발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강풍의 힘이 발동되는 사이에 이제 기절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늘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적용되는 이 강풍의 힘이 발동되는 사이에 기절하면은 에너지 보호막 재충전이 시작되도록 했는데 사실 얘는 이거랑 아마 겹치지 않아 가지고 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적용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얘는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예전부터 쓰던 거라 얘는 사실 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젊음 때문에 얘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적 실명을 유발하는 건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강풍의 힘 때 이 강풍의 힘이 적을 밀어내면서 아주 미약한 딜을 주는데 그때 그 강풍의 힘에 맞은 애들이 실명을 당하고 그러면 걔네들의 정확도가 낮아져서 제 회피도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박아놓은 거지 얘를 그냥 유지형을 켜놨다고 해서 얘네들이 항상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적용도 안 되는 걸 왜 달아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유지형 버프에 넣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저런 사용 효과가 없는 유지형 버프에는 저런 보조잼이 아예 들어가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켜놓는다고 적용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지금 거의 절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몹들이 슬슬 좀 잘 안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 왜 계속 이거 도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영토가 제 생각에는 제일 편해요. 몹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이렇게 방마다 하나씩 이제 돌아다니면서 거의 정해져 있는 루트로 가면은 꽤 강력한 몹들을 상대하고 그리고 보상도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저는 꾸준히만 돌 수 있으면 절대 손해는 안 보는 대신 자꾸 죽어가지고 입장권을 날리면 손해를 보겠죠. 꾸준히 안 죽고 돌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는 저는 지금은 괜찮은 컨텐츠라고 생각해서 저는 매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몬스터 찾아다니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주로 이 영토를 돌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가끔 이제 뭐 길드 얻는 깨주러 혹은 가끔 이제 재미로 시련 도는 정도가 제가 주로 하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캐릭터를 세팅하다 보니까 방어적인 그런 성능을 더 중요시 봐서 딜은 스태킹이 사실 스탯만 쌓으면 딜은 어느 정도 확보는 되니까 그래서 방어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면서 세팅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 캐릭터가 무난히 영토를 돌 수 있다 그러면은 웬만한 컨텐츠는 다 그냥 안전하게 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잘 살아남는다라는 건 그만큼 생존성이나 캐릭터의 안정성이 보장이 된 거니까 특히 요 10단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좁은데 몹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많이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계속 좀 종을 활용해서 몬스터들을 벗어나려고 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맛있는 게 안 나오네요. 자, 이제 11단계로 넘어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이시죠? 이런 동결 축적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되고 상태 이상치도 증가돼서 다른 뭐 동결이나 감전이나 기절 같은 게 잘 안 걸리게 되고, 여기 보시면 생명력 증폭 거의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몹들이 더 단단해질 거고요. 이 기절 한계치도 증가하면은 레어 몹들이 대부분 기절을 걸면서 시작이 되는데, 기절도 잘 안 걸려서 이건 좀 까다롭겠네요. 얘는 시작부터 좀 종을 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보다 확실히 몹들이 더 안 죽고 자꾸 절 밀치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경로를 쌓아서 딜로 찍어 눌러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 30한개 다 찍었죠. 자, 이제 좀 종을 꾸준히 안 써도 제가 평소에 안 쓰는 이유는 이 보스들이 나왔을 때 종을 좀 집중적으로 써서 원소 기원이랑 함께 빠르게 잡아내려고 종을 좀 아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보스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나오니까 초반에는 이제 종을 써가지고 경로를 빠르게 모으고, 보스가 나올 시간쯤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종을 조금 아끼고 있는 편이에요. 나오자마자 바로 잡아내려고. 네, 얘는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같이 붙은 거니까 얘는 물리 피해가 나쁘지 않게 붙었는데 전미가 안 되겠네요. 얘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미 꽝이 걸렸네요. 얘는 이따가 좀 두고 봐야겠네요. 얘는 인 것 같습니다. 또 자, 이제 먹을 거 없고 넘어갈게요. 이제 원소 저항까지 붙었네요. 그럼 더 안 죽어요. 이러면 진짜 보이시죠? 몬스터 진짜 점점 안 죽기 시작하는데, 이때 초반에 빨리 경로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레어 몹들, 그 보스 몹들 나오기 전에 최대한 31개를 먼저 딱 채워놓고 좀 대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보스 나오면 얘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얘가 헛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기절 걸고 빨리 잡아내려고 원소 기원을 그래서 계속 못 빼고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4단계에서 나오는 착취 마법봉은 무조건 82렙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10렙짜리 다 잘 팔리고요. 그래서 사실 템들도 어느 정도 괜찮은 옵션을 단 템들이 잘 나오는 편이라서 어느 정도 템 보는 눈만 있으면 저는 돈 벌기에도 괜찮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템을 잘 볼 줄 몰라가지고 만화 안 나오면 손해를 보긴 합니다. 얘도 T3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갈 건데 이제 마지막 맵이거든요. 여기서가 제일 어려운데 기존 빌드였다면은 기존 세팅이었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잡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옵션을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이제 추가 보호막 최대치까지 달고 나오네요. 요게 애실에다가 만약 여기에 원소 저항 50%까지 달리면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안 죽어요. 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종을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경로를 모으면서 이제 중반 이후에 나올 보스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거의 다 모았네요, 경로. 오케이. 이제 보스가 곧 나올 겁니다. 보시면은 제가 기절을 되게 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종 치고 있으면 바로 기절이 걸려서 거의 패턴을 보지 않고 잡는 편인데, 제가 빠르게 못 잡아내서 뭔가 칼을 던지고 이제 동글동글 도는 칼을 던지거든요.
걔한테 출혈 데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최대한 그래서 빨리 가서 잡아내는 편이 좋습니다. 찌꺼리 하기 전에. 자, 이제 2번 남았네요. 까보니까. 얘도 이제 빨리 종을 이용해서 초반에 경로를 모으고, 그래서 템이 많이 이제 빠져서 기바람이랑 보라나 같이 이제 안정성이랑 딜을 책임져주는 템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딜이 엄청나게 막 약해졌다거나 그런 거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폭을 이용해서 경로 효과를 증폭시켜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딜이 많이 모자라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세신 분들이 보면은 뭐 저걸 저렇게 힘들게 잡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정도 템으로 이 정도 잡아내는 거면 잘 잡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얘는 좀 물리랑 활피에는 잘 붙었는데 나머지가 좀 아쉽네요. 사가시는 분들 없을 것 같은데. 버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얘만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해보고. 자, 마지막입니다. 만화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만화 못 먹은 지도 한참이 돼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만화가 딱 떠주면 얼마나 맛있는 영상이 될까요?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걸 증명해 드릴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 영상만 찍으면 뭔가를 잘 안 나오더라고요. 방금도 원래 제가 잘 이동기를 써가지고 쟤한테 붙어서 때렸어야 되는데 좀 늦게 때려가지고 만화가 또 안 나왔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플레이하시면 요 정도 이제 템으로도 충분히 영토를 잘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꾸 제 템이랑 똑같이 따라했는데 나는 너무 잘 죽는다, 뭔가 좀 이상하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스펙이 똑같고 DPS가 비슷하고 방어 수치가 비슷하면은 뭔가 이제 플레이가 똑같은 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막 이렇게 클릭을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냥 꾹 누르면서, 플레이도 되게 단순해요. 일반 몹들은 그냥 꾹 누르면서 폭질로 때리고, 종 모이면 종 때리고, 이제 보스한테는 원소 기원까지 발사해 주는 건데, 저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냐 하면 이것까지는 사실 다 같은 스킬이에요. 똑같은 스킬을 그냥 단축키만 여러 개 해놓은 거고, 저는 거의 왼쪽, 오른쪽, Q, E만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이용해서 이 격파장법을 이용해서 몬스터한테 붙어서 때리거나, 아니면은 보스 때는 E랑 Q를 동시에 다다다다다닥 눌러주면서 보스에게 이제 극딜 넣는 식으로 플레이해서, 플레이 컨트롤하기도 어려운 게 없는데 뭔가 지금 잘 안 따라해진다라는 분들은 패시브나 아이템 세팅 같은 것들을 잘 눈여겨보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사히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이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